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희숙 기자, 우리가 영상 처음에 잠깐 보긴 했는데 지난주 열렸던 민주노총 집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총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평일 저녁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노숙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평일 저녁이었던 만큼 이 서울광장 인근 도심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노조원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일대 쓰레기, 돗자리, 텐트를 펴고 오징어를 구우며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광장 인근 편의점 한 곳은 1시간 만에 소주가 모두 동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 조합원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소음과 시비 등 9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당초 민주노총 측이 허가받은 이 시위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지만 이후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합류하겠다며 밤샘 집회를 이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민노총 건설조합에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총 9천여만 원의 변상금 부과 또 형사 고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재수 위원장,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민주노총의 집회를 꼭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노조 집회 자유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불법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하게 강조해왔던 점이고요.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심지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수반한 상황에서 1박 2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는 점, 여러 가지 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민주노총 집회를 꼭 집은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집회와 시위에서 어디까지 시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규정상이 좀 난맥상이 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도 이 시위라는 것도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이 이런 불법한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 개정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영주 부대변인, 전 정부를 언급을 했어요. 전 정부에서 불법 시위에 대해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시위 부분 포기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죠. 엄정하게 대응을 했고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그걸 존중한 것이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집회, 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 그거를 최대한의 법적 집행의 테두리에서 보장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어겼을 때는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보면 이제 건설노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법 집회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조금 성숙되지 못한 집회 시위의 한 방식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받을 수 있으나 이런 성숙되지 못한 집회 시위의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전 정부 탓을 하거나 그리고 집회 시위의 법률 자체를 전부 바꾸겠다. 이것은 본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선상에서는 조금 이질감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헌법에 보장된 이 민주주의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조금 오해가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건설노조를 별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기우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저렇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어떤 집회 시위의 성숙성 부분들이 지적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 타인에 대해서 뭐 고성방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처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법으로까지 흔든다는 것은 조금 좀 과하다. 그리고 전 정부 탓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발언은 좀 과대 해석을 하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양진희 변호사,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했던 정부 여당이 지금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를 이제 금지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여기에 비춰 보면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 일단은 위원회의 소지는 사실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을 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 제한의 정도가 물론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단은 개정안의 두 가지 방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 하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경찰의 면책 조항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 역시 정당한 공무 집행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면서 집시법에 면책 조항을 추가로 이제 신설을 하겠다. 이 두 가지 골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헌재가 2009년에 5개 집회를 허가제로 제한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한정위원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정위원이 내려진 것은 이제 5개 집회의 경우에 이제 한정위원 조항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야간 시위 허용 범위를 이제 자정까지 일단은 사실 헌재에서 이걸 임의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자정까지 가능하다라고 일단 선을 그어놨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입법기관에서 이거는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입법을 해라라고 이제 공을 넘긴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수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네.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지금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시위 같은 경우에는 자정에서 6시 사이에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5개 집회의 경우에는 지금 야간 5개 집회에 대해서는 입법 불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정안이 올라가서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 제한이 과도한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또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용되는 상황들을 좀 봐야 되겠군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서 G7 정상회의 결과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글로벌 아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발언에 단어 하나에 상당히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현재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40%대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승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 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이 연쇄적인 정상 외교가 이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순방 리스크를 끊어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네. 이 G7 정상회의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 외교력 또 뭐 이런 게 사실 G7, G8 국가에 들어갈 정도 충분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G7 회의에 있는 이태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네. 캐나다 그 나라하고의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끔 우리가 국제회의에 계속 참석하다 보면 네. G8에 들어갈 날도 멀지 않았다. 언젠간 들어갈 것이다. 논평을 하는데 G8이래요. 네. 심리적 G8 상태에 들어갔다. 심리적 G8 상태면 네. 실제로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고 네. 정신 승리하는 거죠. 중국을 적대시하고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남는 게 뭐냐고. 경제 폭망밖에 더 있습니까? 멍청한 얘기죠. 김재수 위원장, 지금 공방 들어봤는데 이제 G8 가지고 이제 공방이에요. 야당에서는 이거 정신 승리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그 뭐 사실상이라는 말 때문에 야당에서 좀 꼬투리를 잡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저건 사실 G7 국가들 간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뭐 영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G7 안으로 들어와서 G8이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고요. 네. 당연히 일본 역시도 한미일 공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일본도 대한민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상황인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만 G7을 늘리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대한민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들어가게 되면 호주랑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과 호주가 공이 들어가서 G8보다는 G9이나 뭐 아니 스페인까지 해서 G10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G8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은 이런 호주와의 관계, 그다음에 호주가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프랑스나 독일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G8이라고 못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지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미 G7 국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힘주어서 우리가 G7 국가, G8 국가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이미 우리는 그 반열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들과 같이 국제사회의 협력자, 파트너로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영주 부대님, 반대로 여당에서는 지금 이 계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야당에서 이거 다급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더라고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요. 외교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성과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율 자체가 물론 외교 부분이 어느 정도 뭐 반등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또 민주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G7 가서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네. 막상 가지고 오신 건 뭐지? 그러니까 아까 국무회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말들은 되게 멋있는데 막상 손에 쥐고 건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근간을 마련해주고 네. 그다음 과거사 부분도 세 번째 만났는데 일본에서는 기시다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 그다음 미국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부분, IRA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심리적 G8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교 성과에 대해서 뭐 야당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대통령께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손에 쥐고 왔다 선물 보따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야당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없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성과 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이번에 순방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여야 공방까지 들어봤고요.